트럼프 대통령이 5일만 중단하겠다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이란의 요청으로 열흘 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또 5% 정도 급등했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부분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 보안검색 지연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서쪽 셔먼옥스의 백화점에 망치 강도단이 난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만 중단하겠다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이란의 요청으로 열흘 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급한 건 이란이고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5시 1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국 동부 시간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열흘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초 닷새 간 공격을 유예했던 데 이어 다시 열흘간 연장하면서 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절실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를 갈구하는 것은 이란이라는 겁니다. I say they're lousy fighters, but they're great negotiators, and they are begging to work out a deal. I don't know if we'll be able to do that. 합의하지 않으면 맹공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It's an option.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certainly. We've taken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받았다는 선물의 정체도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1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상의 진정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협조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향해선 실망했다며 다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Remember this in a number of months from now. Remember my statements. They have an expression, a great expression. Never forget. Can never forget. 내각회의에 참석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 측에 15개 항의 종전안을 건넸다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점점 더 갈피를 잡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또 5% 정도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떨어졌고 특히 한국 증시와도 밀접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중진유 모두 5% 안팎 오르면서 배럴당 최고 109달러와 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닷새가 미국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금융시장 종료와 함께 끝난다는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 발전소 공격을 추가로 열흘 더 유예했다는 소식 이후에는 1% 정도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이 2.4% 떨어졌고 S&P 500과 다우도 각각 1.7%와 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현재 유가와 주가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rankly, I thought the oil prices would go up more, and I thought the stock market would go down more. Hasn't been nearly as severe as I thought. I think they have confidence in maybe the American president.
이런 가운데 구글이 메모리 반도체를 6분의 1만 써도 되는 인공지능 개발 방식을 내놨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식이 7% 하락했는데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총 20%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전쟁으로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됐습니다. 일정을 미룬 지 열흘 만에 다시 잡은 겁니다. 그 사이 미국의 부담은 커졌고 중국은 협상력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Also, I'm pleased to announce that President Trump's meeting and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기존 2박 3일에서 하루 줄어든 만큼 정상회담의 다른 일정은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시 주석의 답방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답방까지 끝내면서 무역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元首外交对中美关系发挥着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中美双方就特朗普总统访华事保持着沟通。 중국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고율 관세, 기술 통제, 중국 기업 제재 문제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밀과 대두 등 곡물 수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세부 의제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두 정상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회담이 미뤄지면서 중국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중동 내 영향력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도 중국은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대형 해운업체는 어제부터 중동 운항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해 물류 압박도 푼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낙관적 회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부분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지연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TSA 직원 결근율이 41.5%에 달하며 검색 대기 시간이 최장 4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휴스턴과 뉴욕, 뉴올리언스와 볼티모어 공항 등도 봄방학 시즌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장 대기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ajor airports are experiencing days where 40 to 50% of their staff are calling out because they simply cannot afford to report to work. TSA는 인력 부족으로 검색대를 통합 운영 중이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소규모 공항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한국인이 연방요원회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 조보현 씨를 지난 20일 부에나파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약 2년간 미주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체포가 한국 정부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조 씨는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서쪽 셔먼옥스의 한 백화점에서 망치 강도단이 난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셔먼옥스 패션스퀘어 내 메이시스 백화점에 3인조 복면 강도가 들이닥쳐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대형 망치로 순식간에 기금속 매장의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뒤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백화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남쪽 크리트 지역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윌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새벽 1시쯤 샬렛코트 인근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아 순식간에 집 전체를 태웠으며 약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화 후 주택 내부 수색 과정에서 70대 윌터 파머와 손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t's devastating, not just for me, for the fire companies, for the town. It's devastating. 유가족에 따르면 파머 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손녀 3명을 직접 양육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하이킹 코스에서 등산객이 방울뱀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19일 46살 여성이 방울뱀 독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얼바인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벌어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벌써 4건의 방울뱀 물림 사고가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9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으로 뱀이 예년보다 일찍 서식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산행 시 긴 바지와 등산화를 착용하고 방울뱀에 물렸을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부문에 출전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성적 성 발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IOC는 이 기준을 여자 부문 내 공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세계 육상 그리고 세계 수영연맹 등 주요 종목 단체들도 이미 남성 사춘기를 겪은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경기 관람 비용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팅 사이트 부키스닷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다저스 홈경기 관람 비용은 평균 $41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인 $226의 거의 2배 수준으로 $300가 넘는 입장권과 주차비, 음식과 음료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4인 기준 관람 비용이 $40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오타니 등 스타 선수 영입 이후 급등한 티켓 가격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밀렸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각각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내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3%, 기술주가 2%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확실한 쪽으로 뒤바뀌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닷새였던 유예 기간을 열흘 더 늘린 가운데 시장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새 알고리즘 터보 퀀트를 공개하자 엔비디아가 4% 밀리는 등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메타 역시 아동 안전 위반 판결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부과 소식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내일은 향후 소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무력 충돌의 장기화 우려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는 가운데 당분간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짙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뉴저지주 저지시티시의 행정 빌딩이 한인 최초로 고 윤여태 전 시의원의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항공문화원이 CJ제일재단과 협력해 오는 4월 2일과 4일 K-푸드 쿠킹 클래스를 열고 드라마를 주제로 한식 메뉴를 선보이며 한식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LA 하버칼리지 조리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형 수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통 한식 조리법과 한국 식재료의 우수성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문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OC 한미 시니어 센터와 함께 오는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문화 특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전통 자개공예와 종이접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원 측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니어층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행정빌딩이 고 윤여태 전 시의원의 이름을 딴 마이클 윤 뮤니서펄 서비스 센터로 새롭게 명명됩니다. 이는 뉴저지에서 한인 이름이 관공서 건물에 사용되는 첫 사례로 시는 오는 4월 4일 공식 명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인 최초 시의원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 윤 전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전시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300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번에 리콜될 제품들은 야채볶음밥과 치킨 슈마이, 치킨 볶음밥, 일본 스타일 볶음밥 등 4가지 제품이며 1에서 3cm 크기의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과 공동으로 2026 글로벌 크로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스템 분야에 재학 중이거나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약 5개월 동안 멘토링과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커리어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세계 에너지 공급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이 위협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척당 수십억 원의 통행료를 걷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원유 수출 우회로였던 홍해 입구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 제공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약 30억 원으로 현재 걸프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 3,200척으로부터 64억 달러, 약 10조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비용을 일부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I have to clarify that other state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is act of aggression against Iran can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after necessary coordination with Iranian authorities. 여기에 더해 이란군은 이란 영토의 지상작전을 감행하거나 해상작전으로 피해를 준다면 다른 전선을 열 것이라며 홍해 남단 바브엘 만데부 해협 봉쇄도 위협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무역량의 약 12%, 해상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 오만의 두쿠망에서 각각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출길이 동시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약 2,000km 거리지만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이 일대에서 인근 상선을 드론과 미사일로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습니다. هو الوقوف مع الجمهورية الإسلامية في إيران والشعب الإيراني المسلم ونحن في أهبة الاستعداد لأي تطورات لازمة. 호르무즈 봉쇄의 위력을 체감한 이란은 홍해 봉쇄 위협으로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협상력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 뱅크와 함께하세요.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이란이 미국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제안한 5가지 협상안은 전쟁 직전까지 이어진 양국의 핵 협상 때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하나같이 미국의 요구안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이란은 과거 핵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였던 위트코프 중동 특사나 트럼프 사위 쿠슈너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2차례나 이들과 핵협상을 벌이던 도중에 미국이 군사공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협상 대표로 벤스 부통령을 내세운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기존 핵협상 조건의 5가지를 더 얹어 더 까다로운 협상안을 미국에 던졌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리와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수량 제한 불수용 등 기존안도 고수하면서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 방지책, 전쟁 피해 배상, 중동 내 친이란 조직에 대한 전쟁 종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추가한 겁니다. ایران غیر از مطالباتی است که در دور دوم مذاکرات در ژنو چند روز پیش از حمله ا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اسفند ماه به طرف مقابل ارائه شده است. 이란 핵과 미사일 무력화,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을 언급한 미국 측 협상안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미국은 과거 핵협상의 보상안으로 논의된 경제제재 해제를 전쟁 피해 배상책으로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 이란은 제재 해제에 더해 별도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이란에 대한 막판 공세를 급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추가 투입하고 이란의 해군 사령관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으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레바논에만 5개 사단을 배치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호르무즈 봉쇄를 지휘해온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사령관을 제거했다면서 혁명 수비대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עול באיראן במלוא העוצמה ובכל הכוח להשגת יעד. 이에 맞선 이란은 지상전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종전 협상 제안은 지상 침공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용 기만 전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란 측은 이란 매체를 통해 100만 명의 지상 병력이 준비됐고 이란 청년들의 참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규군 육군사령관도 국경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지상전은 적에게 더 위험할 것이라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도 필요시엔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홍해까지 확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أعلن أننا لن نتردد أبداً في أداء واجبنا الإسلامي في الجهاد في سبيل الله تعالى.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자국 중재로 간접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통과시켜줄 수는 있지만 미국과 관련됐다면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조치를 위해서 한국 정부에 선박 명단을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을 묻는 SBS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بله ما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문제는 한국 선박의 통항을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조건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این دو رژیم مرتبط میشه
مورد کنترل و ت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미국이 투자한 회사와 관련해 석유나 가스를 운송하는 한국 선박 등은 통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 선박 리스트와 개별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그걸 제공한다면 이란 당국과 사전 합의를 전제로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박 통행에 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으며 지난 23일 장관 간 통화에서도 인도적 조치에 대한 요청만 있었을 뿐 우리 선박 정보를 준 적도 줄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선박마다 선주, 화물주, 투자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미 연관성을 딱 잘라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반응이 해운업계에선 나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란 측에 촉구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 선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서도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3파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해달란 민주당의 요청을 받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사실상 출마로 기울었다는 평인데 민주당은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추가 공모에 착수합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 낙선하긴 했지만 40%를 득표했고 2016년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선 47%대 40.4%로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 주호영 의원과는 45.1%대 38%로 나타나는 등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선 모두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구시장 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은 당이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결과를 뒤집는 건 규정에도 전례도 없다면서 대구시장 경선을 기존 발표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넸다고 인정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와 잘 지내기 위해 일종의 보험용으로 준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용혜 기자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 회장은 사위 공직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은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5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려는 일종의 보험용이었다며 김 여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 달쯤 뒤 김 여사를 다시 만나 2천만 원대 브로치를 건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가 고마워하면서 서희건설을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먼저 물어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위를 좋은 자리에 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그해 6월 이 회장의 큰 사위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은 5월에도 김 여사를 만나 그라프 귀걸이를 건넸는데 이후 1년쯤 뒤 다시 만난 김 여사가 귀걸이를 제외한 목걸이와 브로치만 돌려주며 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애초 빌려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나토 순방 당시 고가 귀금속 착용과 출처가 논란이 되자 돌려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이 회장이 건넨 귀금속은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네,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노킹스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외출 시에는 집회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